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2월 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주말에 이번 주는 영상을 쉬려고 했는데, 일단 영상을 킨 게, 비트코인 차트에서 뭔가 좀 변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제가 차트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뉴스도, 영상을 킨 김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그 4시간 봉 차트고요. 보시면 이렇게 하락세기형 패턴이 나왔고, 하락세기형 패턴에서 하락세기형 꼭지점은 이제 2월 10일. 그리고 제가 변형된 역회된 숄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왼쪽 팔, 그리고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인데,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에 3에서 이제 3.4 정도 비율로 지금 길게 늘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 목표치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2월 초에서 2월 8일 사이에 방향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재 이제 2월 3일이고, 보시면 2월 3일에 일단 돌파가 됐어요. 돌파가 돼서 여기서 이제 이 하락세경에서 돌파가 됐기 때문에 좀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어깨가 완전히 돌파가 되려면 보시면 제 추세선을 하나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어깨를 있는 추세선을 그리면 일단 이 어깨, 오른쪽 어깨 라인이 완전 돌파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려면 3,778달러입니다. 3,780달러 3,780달러가 돌파돼서 올라가 주면 그때는 오른쪽 어깨를 돌파했다 해서 이제 오른쪽 팔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어찌됐든 이 하락 쐐기형에서 상단부로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상방으로 시장이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진 겁니다. 여기서 물론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좀 더 횡보해서 뭐 2월 8일까지 추가적으로 더 횡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횡보하면서 움직일 수도 있다. 지금 보시면 4시간 봉도 완전 역배열이에요. 4시간 봉도 15, 50, 120, 200이고요. 일봉도 완전 역배열입니다. 일봉도 완전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히려 이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흐름을 완전 바꿔주는 그런 흐름을 나와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그게 더 저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줄었어요. 4시간 보시면 이제 완전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거래량도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이 왼쪽 어깨에 이제 급락이 나왔었고요. 11월 달에 이렇게 왼쪽 어깨를 만들 때 이때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었죠. 그리고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이렇게 다운됐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거래량이 내려왔는데 그만큼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이 가격대에서는 거래를 할 사람이 이제 많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 내가 물량을 뺏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뺏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가격 변동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든 아래든. 여기서 이제 뭔가 물량을 더 빼고 싶다라고 하면 아래로 흔들든 위로 흔들든 흔들어줘야지 물량을 다시 더 뭐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올려서 오히려 이제 가격을 올려서 물량을 갖고 오는, 그럼 이제 개인들이 이제 이 가격대에서 이제 매수한 분명히 개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또 손바뀜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고,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냐면, 지금 이 가격대든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나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시장에 지금 들어와서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들이죠. 지금 이 가격대에서 난 다 샀다 라고 하면 올라오면서 뭐 이익 실현은 이제 본인이 판단해서 하시면 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가격대는 이제 계속 매수할 수 있는 매수의 영역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주봉에서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그 20주 이동 평균선이 4천, 지금 이게 지금 잘못 나온 건데 한 주 더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보시면 1월 27일이어서 봉이 이제 안 나왔는데 그 4,800달러가 20주 이동 평균선이에요. 그래서 20주 이동 평균선, 예, 나왔네요. 20주 이동 평균선이 오늘 이제 4,000 지금 760까지 내려왔는데, 일단 이 자리까지 올라와 주고 여기에서 조정을 짧게 받아주고 바로 이제 20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 4,760에서 짧게 조정, 그리고 이제
그 50주 이동 평균선이 있는 6,480달러까지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받아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1분기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 예, 1분기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이제 알트코인들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웨이브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차트를 보면 지금 웨이브 이제 일봉 차트고요. 일봉 차트고 지금 제가 이제 이 추세선 그린 거는 보시면 지금 일단 추세선에서 약간 이탈되어 있어요. 이탈되어 있는데 지금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봉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추세선 위에서 봉 마감을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15일 이동평균선을 훼손하진 않고 살짝 걸쳐서 끝냈어요. 살짝 걸쳐서 끝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도 만약에 아래 꼬리는 있는 상태에서 1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만 끝내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 60일 이동평균선과 15일 이동평균선이 만나기 전에 돌려 세워서 다음 이제 그 계속 저항 역할을 했던 89,000사토시에서 지금 한 번, 두 번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이제 89,000사토시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돌파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60일 이동평균선하고 이제 15일 이동평균선이 만나기 전에 돌려 세워주는 흐름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봉이 일봉 자체가 1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이제 봉 마감을 해줘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아래에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현재는 이제 웨이브가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장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9시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장중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봉 마감하는 그 시간에 위에서 마감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비트코인 캐시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캐시도 비트코인하고 이제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고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다. 왜 그러냐면 보시면 이렇게 하락세기형 패턴에서요.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됐고 지금 이제 1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50일 이동평균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이 지난 이제 그 목표치, 지난 저항을 받았던 이 지금 제가 0.05 비트가 보시면 이 자리가 2017년도 저점 자리예요. 그래서 2017년도 저점인데 2017년도 저점까지 현재는 이 120일 이평선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 흐름을 나타내 준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 120일 이평선을 좀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쉬어주는, 막고 이제 저항 역할을 하고 이제 눌러주는 그런 모습을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캐시 굉장히 지겨운 흐름이에요. 그 비트코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각도가 더 빠지면서 그러니까 BTC 마켓에서 비트코인도 지지부진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비트 마켓에서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이제 하락세기형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비트코인 캐시 들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지겹게 느껴지셨을 텐데 보통 비트코인 캐시 흐름 자체가 약간 이런 패턴이 많습니다. 이렇게 약간 우하향하면서 하락세기형 패턴을 보여주다가 급등 나오고 또 그런 식으로 또 질질 흘러내리다가 또 급등 나오고 이런 패턴을 많이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다음 상승 목표치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0.05고요. 지금 0.034인데요. 그 이후에는 0.063. 그래서 0.05에서 0.05비트에서 살짝 조정받고 돌파한 이후에 0.063까지 이제 저는 상승을 한 이후에 좀 이렇게 쉬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일단은 하락세기형 돌파가 됐기 때문에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리플 설명드릴게요. 리플은 계속 이런 패턴을 앞으로 보일 거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지금 이제 일봉에서 제가 15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깨진 이후에 이때죠. 이때 1월달에 깨진 이후에 이제 이 상승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리플은 좀 이제 기다리셔야 된다. 근데 이제 이때 보시면
120일 이평선까지 깨고 내려와서 굉장히 장기간 길어질 수 있었는데 그나마 빨리 회복을 해줬어요. 이제 이슈가 있으면서 빨리 회복을 해줬죠. 회복을 해준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박스 상단부에서 지금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스 상단부인 8,700에서 9,300 사토시 사이에서 놀고 있어서,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만 계속 놀고 있어만 줘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따라서 리플도 어느 정도 원화 달러 가격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BTC 마켓에서 유지만 해준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리플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론 말씀을 드릴게요. 트론이 지금 보시면 일단은 흐름 자체가 뭐 그리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썩 좋은 흐름은 아닌데, 일단은 보시면 일봉에서 트론도 마찬가지로 이때 이제 하루 깨고 내려와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양봉 세워서 올라왔습니다. 15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와셨어요. 제가 이 추세선을 그렸는데 지금 일단 현재는 추세선 밑에 있는 상태고요. 하루 정도는 이렇게 빠져주고 바로 이렇게 회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2, 3일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상승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트론도 마찬가지로 트론이 이제 대장주로 만약에 알트코인에서 치고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15일 이동평균선 위로, 아까 이제 웨이브도 마찬가지고요. 트론도 똑같아요. 트론도 똑같다. 웨이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빨리 15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와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추세선 위로 올라와서 회복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이렇게 추세선을 깨고 이탈해준다라고 하면 그만큼 좀 상승 에너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 그리고 일단 추세선만 다시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트론도 마찬가지로 웨이브랑 똑같아요. 거의 패턴이 비슷한데 지금 그 850사토시 두 번 이렇게 저항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저항 맞고 조정을 보였던 이 850사토시를 이번에는 다시 추세선 위로 올라가서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 이번 이제 세 번째 시도에서는 좀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렇게 차트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단은 좀 좋지 않은 기사인데, 먼저 기사를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하자 하는 차원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 콜드월렛 회수 불가. 캐나다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쿼드리가스가 공식 성명을 통해 거래소의 콜드월렛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쿼드리가스 측은 캐나다 회사 채권자 적립법에 따라서 채권자 보호를 신청했다고 전한 바 있는데, 해당 거래소 사용자들은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를 중지한 이 회사 측에 자금 회수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어요. 근데 피해 자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얘네가 콜드 월렛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해서 돈이 없다, 약간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거래소에 맡겼을 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도,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부득이하게 거래소에 내가 트레이딩을 해야 돼서 둔다라고 하면 이왕이면 큰 거래소에 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큰 거래소에 두는 거 플러스 거기에 나눠서 또 거래소도 이왕이면 또 나눠서 좀 두는 게 분산 차원에서 낫지 않나. 한 곳에 많이 다 넣어놨는데 그 거래소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자금을 한 번에 다 또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눠서, 그리고 되도록이면 큰 자금은 개인 콜드월렛에 보관해 놓으시는 게 좋고, 앞으로 근데 이런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 피델리티에서 뭐 커스터디 서비스, 벡트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좀 자산 규모가 되는 그런 회사들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면서 그 부분에 이제 보험까지 곁들여서 콜드월렛에 따로 보관을 하고, 그걸 이제 2중, 3중으로 뭐 어떤 보안 장치를 마련한 후에 거기에서 또 추가적인 부분까지는 또 뭐 보험으로 대체를 한다라고 해서 고객들의 자산을 확실하게 안전하게 이제 보관해 준다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이런 자금들을, 저 같아도 이제 그런 데 맡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들이 앞으로 이제 결국 이제 뭐 피델리티도 그렇고 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요. 그건 다 투자 은행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은행들이 이제 그런 서비스를 앞으로 저는 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암호화폐에 좀 적극적인 뭐 신한은행이라든가 우리은행, 이런 은행들이 앞으로 이런 서비스, 보관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거래소 맡겼을 때 좀 불안한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한 그런 이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은행들이 서비스를 할 거다 앞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이자까지 지불해 주는 거죠. 왜냐면 스테이킹을 하고 스테이킹에 대한 이자, 아니면 그 은행에서 보관한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 대출 서비스를 해주고 그 대출 서비스에 대한 이자를 오히려 이제 주는 그런 서비스가 전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좀 좋은 기사인데, 일단 재민이가 뉴욕에서 광고를 성공적으로 했다. 암호화폐 잠재력 어필. 우리의 광고는 뉴욕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암호화폐가 다른 어떤 기술도 할 수 없는 실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사력이 있고 규칙에 근거한 접근 방식으로 성공할 것이다 라고 전했고, 이제 그 보시면 제가 재민이 이 거래소 사이트 가서 보면 이렇게 건물 외벽에 이렇게 머니 헤즈 업 퓨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재민이 이렇게 거래소 또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레볼루션 니즈 룰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지하철에도 광고를 하고 있고, 예, 또 이렇게 대형 버스에 크립토 위다웃 카오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이렇게 잘 규정을 지키고 있는 그런 암호화폐 거래소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 이 문구가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문구 같아요. 보면 이제 크립토 위다웃 카오스에서 만약에 앞으로 어떤 경제 혼란, 그리고 만약에 달러가 진짜 0원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 0원으로 갈 때 어떤 혼란이 올지, 우리가 그 1929년도 대공황을 겪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모르겠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없습니다.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처음 겪어보는 그런 일일 거예요. 왜냐면 화폐 단위가 바뀌는 그런 시대를 이제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진짜 카오스일 수밖에 없고, 그런 카오스 상황이 왔을 때 그거를 이제 잘 극복할 수 있는 거는 크립토 커런시가 될 수 있다. 왜냐면 기존 법정 화폐들이 어떻게 되는지, 가치가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지를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분명히 크립토 커런시는 한 가지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뉴욕 한복판에서 이렇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좋은 기사인데, 리플 중국 상하이 지부 설립 계획. 그래서 리플이 중국 상하이의 지부 설립 및 총괄 선임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리플 중국을 구축, 아시아 지역의 리플넷 범위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하며, 총괄 후보자는 결제 후보 분야 전문가이어야 하며 중국 내륙 및 중화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당연히 이제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다 많이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우리가 이제 페이 관련된 걸 생각해 보시면 이제 알리페이랑 위챗페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시면 중국의 결제 혁명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QR코드를 많이 쓴다라고 하잖아요. 보시면 이제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69%가 모바일 페이를 사용하는데, 그 모바일 페이를 사용하는 1경 8,390조의 모바일 페이가 거래가 됐대요. 근데 이거를 하게끔 만든 두 회사가 바로 이제 알리페이랑 위챗페이입니다. 알리페이랑 위챗페이고, 예. 알리페이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알리바바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알리바바에서 이제 알리페이와 같이 그 자회사들, 핀테크 관련된 자회사들을 묶어가지고 만든 게, 보시면 그 엔트파이낸셜이에요. 엔트파이낸셜 내용을, 예, 알리바바가 타오바오, 아우디, 티몰 하면서 엔트파이낸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은행인 마이뱅크를 2014년도에 이제 설립을 했대요.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 알리페이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위챗페이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이제 카카오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에서 카카오페이가 나온 것처럼 위챗에서 이제 위챗페이가 나왔고, 위챗페이와 지금 위챗페이는 우리 이제 카카오페이 할 때 친구들한테 돈 보낼 때 이럴 때 많이 쓰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 구매할 때, 쇼핑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거죠.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아까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왜 드리냐면, 리플에서 총괄 후보자는 결제 분야 전문가여야 되고, 중국 내륙 및 중화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당연히 이 분야에서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알리페이라든가 위챗페이에서 어떤 좀 중책을 한 번이라도 좀 맡았던 사람이
저는 후보군에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선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마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김에 여기서 만약에 리플 쪽 이쪽 일을 맡아준다라고 하면 아마 이슈는 굉장할 것 같은데, 파급력은 굉장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 리플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겠네요. 마인이 한번 리플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예, 리플의 어떤 이런 중국 분야 지부를 맡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림이 그럼 굉장히 재밌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노란 조끼 관련된 얘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노란 조끼 이거 프랑스에서 이렇게 데모하는 걸 왜 보여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잠깐 영상을 보시면 이게 어제 토요일날 이렇게 한 겁니다. 시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프랑스 법원에서는 이제 고무탄을 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법원에서 판결을. 왜냐면 이제 시위가 계속 이제 격화가 되니까, 시위가 이렇게 격화가 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시위가 굉장히 지금 격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장난 아닌데,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고무탄으로 이제 진압을 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일단 지금 프랑스에서 매주 토요일날, 프랑스 개선문을 중심으로 해서 매주 토요일날 지금 이게 11차로 알고 있는데, 11차가 12차로 알고 있는데요. 매주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프랑스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가 이제 관광 산업이 굉장히 큰 도시인데, 여기에서 매주 이렇게 격렬한 시위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관광 산업 자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번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번져 나가고 있고, 이게 이제 좀 조직화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기사를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노란 조끼가 창당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 조끼 창당 선언 1월 30일자 기사예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신진당으로 해서 창당을 선언하는데,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단은 보시면 캘리포니아 운동가들 해서 이렇게 노란 조끼가 창당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국기가 이렇게 형조기가 있고요. 창당을 했고, 이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정치 세력이 생겨서 기존의 어떤 노동당을 벗어난 이런 노란 조끼 창당, 신진당이 나왔다 라고 이제 이런 부분이고, 이게 좀 더 조직화되고 있는 이 노란 조끼 운동이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와 좀 프랑스 간에 또 문제로도 이제 이게 생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탈리아 집권 세력이 프랑스 노란조끼 운동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합니다. 1929년도에 경제 대공황 때 포퓰리즘이 만연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1929년도 대공황 때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만연했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탈리아는 포퓰리즘을 앞세운 그런 정부가 지금 정권을 잡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지 디마이오 이탈리아 부총리 겸 노동산업장관은 이날 노란조끼 운동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포퓰리즘 정당 오소운동의 대표이기도 한 그는 당의 공식 블로그에 포기하지 말라 노란조끼라고 쓰고, 노란조끼와 오소운동은 같은 정신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와 프랑스 간의 어떤 정부 간의 약간 대립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번지고 있어요. 노란조끼 운동이. 이 노란조끼 운동이 또 내세우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 1%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갖고 있는 그 돈을 나머지 99%한테 좀 나눠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거와 더불어서 뱅크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좀비 기업들, 유럽에 만연한 좀비 기업들, 저금리로 그냥 버티고 있는 그런 좀비 기업들이 결국 은행에 있는 돈들을 쓰고 있는데, 이 은행에 과연 내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니들 줄 돈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뱅크런을 동시에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란조끼 운동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게 현실화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브렉시트와 맞물려서 노란조끼 운동에서 더불어서 지금 시위가 점점 과격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뭔가 이게 암호화폐 쪽으로도 좀 이런 급물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까 이제 제가 제미니에
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렸던 이거 있잖아요. 크립토 위다웃 카오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프랑스에서 이런 막 그 사람들이 이런 혼란 속에 있는 이런 시위를 하면서 혼란 속에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런 거를 좀 더 조직적으로 뭔가 뭐 창단까지 하면서 조직적으로 이런 시위대들이 조직적인 활동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냥 단기간에 어떤 단기 이슈로 그냥 끝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진짜 이게 그 세상이 진짜 뒤집혀지지 않으면 그냥 이번에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제 이제 지인을 만났는데, 지인 이제 아는 분이 미국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좀 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어제였나요? 그 와이오밍주에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이제 인정하겠다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와이오밍주 같은 경우는 법정화폐에 대해서 그 기존에도 이미 이제 세금 부분에서 먼저 받아들였죠. 그래서 세금에서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그 부분 자체가 법정화폐로 인정한 거나 사실 마찬가지였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그냥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저는 어떤 한 개 주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지만, 이게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개 주, 3개 주였죠. 3개 주에서 또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주들이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확산 속에 이런 노란조끼 운동이라든가, 아까 이제 미국에서 그 신진당 노란조끼 신진당 창당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 이제 연결해서, 그리고 ATM기가 매일 6대씩 매일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냥 비트코인 영원 간다라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탈출구를 기존 법정화폐를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갑자기 우리가 이게 어떤 진짜 아까 얘기했던 그 재미니 광고에서 봤던 카오스 상태가 왔을 때, 그때 빠져나가려고 하면 그 우왕좌왕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큰 혼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이 암호화폐가 큰 역할을 저는 해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재미니 광고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사람들이 진짜 혼란 속에서 막 우왕좌왕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탈출구가 있는 거죠. 지금 탈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미 탈출에 있는 상태인 거고요. 탈출에 있는 상태인 거고, 사람들이 나중에 한 번에 대중들이 이쪽으로 몰리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뱅크런 해서 내 돈 막 빼가지고 이거를 가서 암호화폐 쪽으로 다 몰아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때는 진짜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광고도 그렇고, 그 노란조끼 운동도 그렇고요, 뭐 미국의 ATM기 생기는 것, 또 와이오밍주 뭐 이런 게 다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이 영원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과연 이게 영원으로 갈 것인가, 오히려 그들이 나중에 맨 마지막에 자신들이 쓰고 있는 법정화폐를 막 버리면서 그 카오스 속에서 법정화폐를 탈출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2월 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 미국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미국 계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암호화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대중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느낌은 어떤지를 한번 좀 남겨주시면 같이 좀 공유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얘기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나온 얘기 중에 궁금하신 거, 또 의견들, 그리고 뭐 다른 정보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연휴 잘 보내시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